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주는 꼰티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교과서의 글과 그림을 살펴보며 오늘 공부할 내용을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지금부터 진원의 학급의 점심시간 모습을 살펴보며 진원의 반 학생들이 급식판을 이용하면서 겪은 불편함을 알아봅시다. 급식판을 들고 이동하다가 손에 쥐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저는 급식판을 들고 이동하다가 국물이 급식판 밖으로 쏟아져 손을 댈 뻔한 적이 있어요. 저는 급식판에 담긴 음식의 양을 잘 알기 어려워 항상 반찬이 모자라거나 남아요. 진원의 학급 친구들이 급식판을 이용하면서 겪은 불편함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진원의 반 학생들이 급식판을 이용하면서 겪은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말해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말해본 후 재생합니다. 급식판 한쪽에 수저 놓는 칸을 만듭니다. 국물을 담는 칸을 좀 더 깊게 만듭니다. 칸마다 담는 양을 알 수 있도록 눈금을 표시합니다. 급식판 양쪽에 뜨거워지지 않는 재료로 만든 손잡이를 답니다. 우유값을 담을 수 있는 깊은 칸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부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제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해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하여 말해본 후 재생합니다. 스마트폰, 청소기, 세탁기가 있습니다. 컴퓨터, 자전거, 자동차, 보일러가 있습니다.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에어컨, 선풍기 등이 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제품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본 후 재생합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이 제품들이 없다면 생활하는데 불편한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발명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발명이란 세상에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개선하여 새롭게 만드는 것도 발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견이란 무엇일까요? 발견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물건이나 현상, 과학적 원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명과 발견은 완전히 뜻이 다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배우는 발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발명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발명은 왜 꼭 필요할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본 후 재생합니다. 발명은 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줍니다. 발명하는 활동을 통해 생활 속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발명품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봅시다. 먼저 침실에는 어떤 발명품들이 있나요? 텔레비전, 스마트폰,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욕실에는 어떤 발명품들이 있나요? 세탁기, 전동 칫솔, 전기면도기, 비데 등이 있습니다. 그럼 거실과 주방에는 어떤 발명품들이 있는지 말해볼까요? 거실과 주방에는 진공청소기, 냉장고, 스팀 다리미, 전자레인지 등이 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발명품을 생각하여 말해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말해본 후 재생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 발명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세탁기는 사람이 힘들이지 않고도 빠르고 편하게 빨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컴퓨터로 우리는 문서 작성, 편집, 인터넷 검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는 다양한 작업을 편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스마트폰으로는 무선 통화와 인터넷 검색, 음악이나 동영상 감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소와 관계없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어 편리합니다. 진공청소기는 우리가 청소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근에는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도 등장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우리는 뉴스, 드라마, 영상 등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벽에 걸 수 있는 TV도 있고 TV로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음식물을 신선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 꼭 필요합니다. 전자레인지는 불이나 열 대신 강력한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음식을 간편하고 빠르게 데워줍니다. 자동차는 멀리 떨어진 다른 장소로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은 전기자동차나 수소 연료 자동차도 개발되어 있죠. 다음 대화를 살펴보며 발명가의 자격에 대해 알아봅시다. 선생님, 발명을 하려면 꼭 과학자나 발명가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요. 발명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며 일반인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발명은 주변의 사물, 사람, 자연 등을 유심히 관찰하고 왜 그럴까 하는 호기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 그럼 어린이도 발명가가 될 수 있나요? 네, 어린이도 얼마든지 세상을 바꾸는 발명가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철조망, 십자 드라이버, 예측 신호 등이 대표적인 어린이 발명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발명가에 도전해보세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여 봅시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생각하여 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읽고 답을 생각한 후 재생합니다. 정답은 발명입니다. 잘했습니다. 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꼭 복습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 해결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